24-25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를 15위로 마감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에게 패배하며 오늘 시즌은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맨유는 이미 특히 이번 시즌에 최저점을 찍었고 더 이상 떨어질 구석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최근 보여주는 맨유의 행보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25-26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순위로 안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 시즌을 대비해 프리시즌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쿠냐나 은베모 같이 이적이 완료되거나 거의 성사된 선수들의 영입은 왜 맨유의 이득일 수밖에 없는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포인트, 이적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사견 100%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쿠냐의 오피셜입니다.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이적료는 7,420만 유로, 하나로 약 1,140억 원의 규모입니다. 쿠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지표에 대해 요약하자면 프리미어리그 기준 33경기 출전, 15득점 6도움을 기록했고 신장이 184cm로 중앙 공격수로 뛰어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냐에 대한 비교군으로 디알로를 선정했는데 디알로가 부상 없이 쿠냐만큼 출전했다면 딱 쿠냐 정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디알로가 우측 윙백 포지션으로도 뛰었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와닿으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를 대자면 제가 생각하는 아모림의 이전은 중앙지향적인 공미, 박스 타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윙어의 움직임을 보이며 측면으로 빠지려는 가르나초, 레시포드보다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날려버려 출전 기회가 적었던 디알로가 이들보다 더 이해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쿠냐와 디알로 모두 이선치고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두 명 모두 기대 득점에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슈팅, 결정적 기회 생산력, 높은 롱볼 패스 정확도 등에 있어서 쿠냐가 디알로보다 많이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빅찬스 미스가 각각 2회, 1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 명 모두 이선 자원인 걸 감안해도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잘 마무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 맨유의 공격진인 호일룬, 지르크지, 가르나초가 각각 6회, 7회, 14회를 기록했는데 만약 공격진들이 이 수치들의 반 정도만 득점으로 전환했어도 맨유의 순위가 15위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90분당 볼 경합 성공, 스틸, 블로킹 등의 수비 지표는 아모림이 원하는 전방 압박에서 파생되는 수치인데 대부분 동 포지션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아모림이 딱 원하는 프로필의 공격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쿠냐는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기준 맨유에서 각각 3골, 4골을 기록한 호일룬과 지르크지를 합치고도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단순히 공격 포인트만으로도 또 플레이 메이킹이라는 관점으로도 맨유의 경기력을 원활하게 풀어줄 이득이 되는 영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의 주인공은 영입이 임박했다고 강력히 추정되는 브렌트포드의 윙포워드 브라이언 은베모입니다. 최근 브렌트포드의 감독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과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은베모를 하이제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긴 하지만 저는 어지간하면 은베모가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왜 은베모가 이득이 될 영입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은베모는 21-22 시즌 브렌트포드의 프리미어리그 승격 시즌부터 계속해서 본인의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며 1부 리그에서도 본인이 꽤 먹히는 공격수라는 것을 증명했고 특히 이번 24-25 시즌에 무려 20득점 7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베스트에 뽑혀도 손색 없는 공격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공격 지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격 포인트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히트맵인데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이선으로 뛰었던 가르나초와 비교하면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는 걸 꺼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은베모에게는 지표로 확인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드리블러 스타일의 선수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상대방의 압박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브렌트포드와 맨유와의 경기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은베모는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스스로 압박 상황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먼저 툭툭 치는 드리블을 통해 화살표에 표시한 것처럼 상대팀 선수들을 먼저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브렌트포드의 동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은베모 주변에 빈 공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달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압박을 벗겨내도 우가르테 같은 압박이 강한 파이터형 수비수가 중앙에 있으면 고민을 하면서 공을 길게 끌지 않고 빈 공간의 선수를 향한 패스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은베모는 무게중심이 낮고 탄탄해 보이는 신체와 간결한 드리블 스타일로 공을 잘 뺏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며 또 무리한 드리블로 경기의 템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의 선수를 활용할 줄도 아는 선수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 공격 포인트를 보며 20득점 7도움으로 어시스트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득점을 폭격했습니다. 저는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충분히 이타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자신감 있게 마무리도 짓는 게 더 어울리는 선수,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은베모의 약점이라고 할
좋아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20-21 시즌 챔피언십 기록까지 포함해서 8득점 10도움,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해서 4득점 7도움, 22-23 시즌 9득점 8도움, 23-24 시즌 9득점 6도움, 그리고 이번 시즌 20득점 7도움으로 이번 한 시즌 반짝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배모 체격의 특성상 173cm에 조금 낮아 보이는 높이는 제공권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올 것입니다. 윙으로 뛸 때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진 않겠지만 투톱을 기용하는 포메이션이라면 은배모도 결국 박스 안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은배모에게는 윙포워드 혹은 처진 스트라이커의 스몰의 역할을, 빅의 역할을 맡아줄 선수는 박스 안에서 꾸준히 를 도맡아 은배모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이러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준다면 은배모가 더더욱 빛날 것입니다. 브랜트포드에서는 아이반 토니, 요앙 위사가 이 부분을 책임져줬고 덕분에 은배모가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메뉴로 온다면 호일룬이나 지르크지가 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요즘 재밌는 이적설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바로 다음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요케레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요케레스의 맨유에게 대해 확률 자체는 그리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맨유로 올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이유도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징크스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맨유가 호날두, 나니,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스포르팅 선수들로 꽤 긴 시간 동안 재미를 봤다는 점, 맨유 팬분들에겐 정말 짜증나는 이야기겠지만 마치 터나우와 안토니 같은 관계로 요케레스가 아모림의 지도하에 훌륭한 스트라이커로 성장했고 그만큼 요케레스가 아모림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다는 점, 넥스트 안토니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는 보통 포르투갈 리그에서 주목받는 스트라이커들이 30골 정도로 주목받지만 4-50골을 평균으로 기록한 요케레스의 득점 감각은 유독 남달라 보인다는 점을 통해 굳이 맨유가 아니더라도 마무리가 필요한 팀에 간다면 오히려 실패 확률을 더 낮게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아스날은 세시코의 영입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첼시와 리버풀은 에키티케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첼시는 에키티케의 영입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잭슨과 라이징 스타인 리암 델랍의 영입을 완료함으로 중앙 공격수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데 뭐라 코멘트할 부분이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가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사우디로는 가기 싫은 행선지가 애매해진 요케레스 입장에서도 또 그걸 바라보는 맨유 입장에서도 서로가 나쁜 조건만 아니라면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24-25 시즌 맨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격신이라 생각해서 요케레스를 영입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포르투갈 리그가 애매하다면 잼스로 눈을 돌려도 된다 생각하는데 23-24 시즌부터 보자면 유로파리그 9경기 5득점 2도움, 24-25 시즌 챔피언스리그 8경기 6득점 1도움입니다. 이 정도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먹히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요케레스가 필요할 때 측면으로 빠져서 상대 수비를 밖으로 끌어내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는 박스 내에서의 득점력이 잠긴 푸냐와 은베모를 더 살려주는 조력자의 역할 또한 요케레스가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모림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키웠으니 어떤 역할을 요구하든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셜로 확인된 쿠냐의 영입은 논외로 치더라도 영입에 이미 많이 가까워진 은베모, 요케레스와 오시멘에 심지어 테오 슈테겐까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6월 10일 기준 가제타는 오시멘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냈는데 오시멘이 알힐랄의 제안을 거절한 배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지만 오시멘이라면 요케레스보다 실패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 이탈리아에서 우승으로 증명한 중앙 공격수 옵션이며 나폴리와 콘테가 가르나초를 노리고 있던 점이나 이미 세리에 A팀 볼리오네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지르크지를 딜에 같이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에 활용될 현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맨유에 꽤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맨유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널널한 스케줄은 주전 선수들의 관리에 용이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와 별개로 생각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유명 기자, 언론사의 기사 중에 맨유가 선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헤드라인만 모아보면 도르트문트가 산초에게 관심이 있고 레버쿠젠과 터나우가 안토니에게 관심이 있으며 첼시, 아스날이 가르나초에 대한 문의를 했고 인테르가 호일룬에게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맨유가 이들의 영입에 들였던 재정을 생각하면 리턴 값이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한 명 한 명의 퀄리티를 끌어올려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격표라도 꽤 반가울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4명의 방출에 성공한다면 맨유는 이적료 외에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선수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부터가 문제일 테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보드진이 책임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2명의 중앙 공격수 중 1명이라도 영입하며 방출이 필요한 선수들을 내보내는데 모두 성공한다면 강등권 언저리로 마무리 지은 맨유에서 단숨에 유럽 대항전을 노리는 팀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맨유의 미드진, 수비진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공격진만 바뀌어도 팀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격진의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맨유의 보드진의 행보가 크게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맨유를 팔로우하시는 시청자나 팬분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맨유의 이적 시장에서 탑 타겟으로 거론되는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이정효, 팀 재정 상황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만으로도 꽤 많은 분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이적은 푸냐밖에 없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허탕만 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름 이적 시장은 이제 시작했으니 성공과 실패 여부는 9월에 평가해도 될 듯합니다. 그나마 맨유에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클럽 월드컵에 참여하는 팀들이 노리는 선수가 겹친다면 이 기간 동안 그 팀들을 제치고 해당 선수와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이적 시장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오늘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